네, 학생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두 번째 온라인 확통 시간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온라인으로 여러분 중복 조합의 수를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식 하나 설명하는데 상당히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중요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 조합의 수 NHR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유도 과정이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은 NHR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다는 구체적으로 계산 방법을 먼저 익히는 것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가 중복 조합의 수를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구나 하는 감이 올 정도로 많은 문제 풀이 연습을 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복 조합의 수를 계산하는 그런 증명 과정이나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일단 수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주어진 문제에 정확히 풀이 방법을 적용하는 훈련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교과서 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서 익혀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중복 조합의 수 NHR로 나타냅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 조합의 수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걸 NHR로 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걸 그냥 조합의 수로 바꾸는데요. 앞쪽에 좀 수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어떻게 나타납니까?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그리고 cr 이렇게 바꾸어 줍니다. 이렇게 조합의 수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 보기에 1번, 2번 지난번에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자, 이제 문제 1번에 일단 중복 조합의 수를 계산하는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중복 조합의 수 또는 중복 순열의 수 자체를 간단하게 계산한 문제들도 분명히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출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수학, 가형, 나형 구분이 없어지고 선택 과목으로 완전히 이제 고정되는 새로운 수능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 전에 확통시험 문제가 주로 나형 쪽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이긴 한데요. 이 중복 순열의 수나 중복 조합의 수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위쪽에 보기나 문제 1번에서 보이는 그런 단순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 여러분 이제 확통 선택할 경우에 모의고사에 여러 번 보일 수도 있는 간단한 계산 문제입니다. 그만큼 좀 계산 과정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H3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어떻게? 조합으로 이제 바꿉니다. 앞쪽에 어떤 숫자 오죠? 6 더하기 3 빼기 1 하고 뒤쪽에 3 써주시면 됩니다. 자, 6 더하기 3 어떻게 되죠? 6 더하기 3 하면은 9니까 1을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8C3 이렇게 되나요? 자, 8C3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8, 7, 6을 뭘로 나누면 됩니까? 3, 2, 1 나눌 수 있군요. 자, 6 약분하고 답은 56 이렇게 보여지는군요. 예. 이런 간단한 계산 문제가 진짜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H7입니다. 자, 이거 계산해 보시면 처음에 4 더하기 7하고 빼기 1 한 다음에 C7 이렇게 써주면 되죠. 얼마로 나타납니까? 천천히 쓰면은 이제 10C7 이렇게 되네요. 자, 10C7은 어떻게 바꾸는 거 가능합니까? 뒤쪽에 숫자가 크니까 10C3 바꿔서 계산해 주겠습니다. 자, 계산해 보시면 이거는 120 이렇게 얻어질 것 같습니다. 자, OH0입니다. 자, O에다가 R에 해당하는 숫자가 0이 왔네요. 그래서 천천히 써보시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5 더하기 0 빼기 1입니다. 뒤쪽에는 0 그대로 오는데 앞쪽에 숫자 계산해 보니까 그냥 4C0이죠.
예, 4시 0. 이 경우는 우리가 얼마로 약속합니까? 1로 약속하죠. 예, 중복 조합의 수에서도 R에 해당하는 숫자가 0으로 주어지면 그냥 조합의 수처럼 1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복 순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n 파이 r에서 r이 0이면 n의 0제곱이니까 우리가 1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복 조합의 수를 계산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합의 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중에 하나가 어떤 거입니까? 자, NCR 계산한 것과 NC n-r 계산한 게 같죠? 자, 주로 이러한 상황은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10C7 같은 경우 계산할 때 조합의 수를 써서 그대로 계산하기보다는 10하고 7의 차가 크게 나지 않는 경우에 오히려 10C7에서 10 빼기 7 하면 3이 7보다 더 작죠. 이렇게 바꿔서 10C3으로 계산하면 유리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종복 조합의 수 계산에서 보시면 이 부분을 앞쪽에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써주시고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에서 r 빼면 얼마가 남죠? n 빼기 1이 남습니다. 그래서 중복 조합의 수를 이렇게 계산해도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굳이 방금 말씀드린 방법을 쓰실 필요는 없는데 중복 조합의 수를 계산할 때 문제 1의 2번처럼 n보다 r이 더 큰 경우, 자, n에 해당하는 숫자가 4고 r에 해당하는 숫자가 7이죠. 뒤쪽에 있는 숫자가 더 클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계산을 바로 끌고 가도 효율적입니다. 자, 보시면 4 더하기 7에서 1 빼면 10이죠. 이거 10C7인데 바로 앞쪽에 있는 4에서 1을 빼줍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위쪽에 EH6 봐볼까요? 이것도 뒤쪽 6이 더 숫자가 크기 때문에 조합으로 바꿀 때 2 더하기 6에서 1 빼면 7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2에서 1 빼면 바로 7C1 이렇게 바꿔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번 이런 패턴이 유리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주로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n보다 r이 더 큰 상황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알아놓으면은 계산 과정을 좀 줄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죠. 예. 자, 이제 문제 2번 한번 볼까요? 자, 그림에 현혹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대로 문제를 읽고 풀어보도록 하죠. 자, 바닐라 맛, 초콜릿 맛, 딸기 맛 아이스크림 세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보면서 그냥 아이스크림 먹을 생각으로 유체이탈 하지 마시고 문제에 집중해서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복을 허용하여 5개를 주문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간단한 문제죠. 내 취향이 나는 도저히 딸기 아이스크림은 싫어요. 또는 저는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만 좋아해요. 한다면 한 종류의 아이스크림만 선택해서 5개를 주문해도 되는 경우고요. 골고루 섞어서 주문해도 됩니다. 자, 순서는 필요하지 않고 오로지 각 종류의 아이스크림들을 몇 개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형적인 중복 조합의 문제입니다. 중복 조합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서로 다른 몇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있습니까? 3종류의 아이스크림이 있죠. 3종류의 아이스크림에서 몇 개를 고르죠? 5개를 선택하는 그런 중복 조합의 수가 되겠네요. 예. 지난번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A, B, C 3개의 문자에서 5개를 선택하는 그 조합의 수하고 결과가 똑같을 것 같죠? 자, 3HO 계산해 보겠습니다. 3에다 5를 더하면 8이고요. 하나를 빼주면 7입니다. 7C5를 해도 좋고 앞쪽에 3에서 2를 빼주면 7C2 이렇게 계산되는군요. 자, 천천히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7, 6, 2, 1 해서 답이 얼마죠? 예, 21가지였죠? 지난번에 계산했던 문제하고 답이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자, 중복 조합의 수를 적용하는 문제 경우를 또 한 번씩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난번에 봤던 문제하고 똑같죠? 예, 방금 계산한 아이스크림 문제하고도 문제 구조가 똑같습니다. 중복 조합 자체는 다르지만 경우의 수가 똑같았던 문제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복 조합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또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이해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일단 A, B, C 세 문자에서 5개를 선택하는 중복 조합의 수. 방금 본 것처럼 아이스크림 문자하고 똑같이 계산이 가능하죠. 자, 3개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됩니까? 5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했죠. 그러니까 7C 계산 어떻게 되나요? 7C 2 이렇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가지가 얻어졌었습니다. 자, 이 계산 과정을 유도하는 과정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좀 바꿔봤네요. 제가 아까는 A, B, C 세 문자였는데 이러면 1, 2, 3 세 문자라고 했는데 숫자라고 그냥 볼게요. 자, 여기서 5개를 선택하는 중복 조합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바꾸게 되면은 뭐 뽑아야 되는 대상 자체는 다르지만 결국 얻어지는 경우의 숫자는 모두 같겠죠. 자, 그래서 ABC로 봤을 때 얻어졌던 이런 그 중복 조합들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숫자로 바꿔서 한번 인식해 볼게요. 자, 그러면 A 이렇게 5개 뽑았던 중복 조합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이제 1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A 대신에 1로 이제 바꿨습니다. 제가 두 번째 A 4번, B 한 번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 순서대로 11 이렇게 나타내는 거 가능하죠. 그리고 A, B, C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능한가요? 11 2 3 3. 자, 그리고 A, B, C는 1 2 3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CC는 2 3 마지막에 C만 5번 선택한 것은 이제 3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 자체를 이제 1, 2, 3 세 숫자에서 5개를 선택하는 중복 조합으로 이해를 좀 해볼게요. 답은 이제 똑같이 나올 건데 그 수를 유도하는 과정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중복 조합 자체에 서로 같은 숫자들이 다 보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문제 상황에선 지금 1, 2, 3 숫자 개수보다 선택하는 5개가 더 크기 때문에 반드시 중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던 이 중복 조합 자체에서 나타난 숫자들을 모두 다르게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모두 다르게 바꿔보고 싶어요. 그대로 이 조합을 유지한 채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각 조합에서 크기 순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놓은 상태에서 첫 번째 숫자에다는 0 아무것도 더하나만 하죠. 0 더하고 두 번째 있는 숫자에 1 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숫자에 2 다음에 네 번째 숫자에 3 그리고 다섯 번째 숫자에 4를 더해서 숫자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해버리면 이 숫자들 어떻게 바뀌나요? 11111 이 조합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자, 위에 써져 있는 숫자들을 하나씩 더해보세요. 그럼 1, 2, 3, 4, 5 이렇게 바뀝니다. 자, 두 번째 11112 이거 어떻게 바뀌냐면 1, 2, 3, 4, 6 이렇게 바뀌죠. 자, 각 조합들에 나타났던 숫자들의 그대로 위의 규칙에 따라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1, 2, 3 여기다 순서대로 0, 1, 2, 3, 4 더해주게 되면 어떻게 바뀌나요? 이거는요. 그다음에 1, 2 그리고 어떻게 바뀌죠? 4 그다음에 6, 7 이렇게 바뀝니다. 자, 1, 2, 3 이것도 저 규칙대로 바꿔보시면 어떻게 나타나집니까? 1, 3, 4, 5, 7 이렇게 바뀌죠.
자, 22333 경우에도 0, 1, 2, 3, 4 순서대로 하나씩 더해 주시면 2, 3, 그리고 5, 6, 7 이렇게 바뀝니다. 마지막에 33333 거기다 또 규칙대로 적용해 주시면 이건 3, 4, 5, 6, 7 이렇게 이제 바뀌게 돼요. 자, 이 처음에 주어진 중복조합 그 자체에다 숫자를 0, 1, 2, 3, 4를 각 자리에다가 더해 주게 되면은 맨 오른쪽에 써져 있는 이런 조합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것들은 각 자리에 있는 숫자들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은 결국 어떤 결과를 의미하게 되냐면 나타날 수 있는 숫자들이 모두 다르죠. 결국 1에서부터 7까지 7가지 숫자에서 몇 번을 선택한 것이죠. 5개를 선택한 조합의 수와 같게 됩니다. 자, 뽑아야 될 대상에서 뽑아낸 결과들이 모두 서로 다르게 뽑혀 있죠. 결국 이 계산이 무엇과 똑같아지냐면은 바로 7개의 문자에서 5개를 선택한, 그래서 72의 결과가 나타나서 지금 21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중복 조합의 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이제 어떻게 파악하시면 되냐면 원래 3개의 숫자 또는 문자에서 5개를 선택하는 그런 중복 조합의 수였죠. 자, 이 달랐던 대상에 지금 어떤 숫자를 더했냐면 아까 0, 1, 2, 3, 4 이렇게 5종류 숫자를 더했는데 마지막에 더해져 있는 이 4 숫자에 주목하시면 바로 선택되어져야 되는 대상 5개에서 하나를 뺀 거죠. 처음에 0부터 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3개의 대상에 이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5개에서 1개를 뺀 만큼의 숫자를 모두 순서대로 더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숫자가 모두 달라지면 7개의 숫자로 보이는 거고 그 숫자에서 5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부터 n까지 숫자가 있을 때 1부터 n까지 숫자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 조합의 수를 구하여라 한다면 선택되어서 나타내진 중복 조합 상황에서 각 숫자들을 서로 다르게 구분하기 위해서 0부터 r 빼기 1까지 숫자를 차례대로 더할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n개의 숫자에 r 빼기 1개의 숫자를 더해서 서로 다르게 구분한 다음에 거기서 r개를 선택하는 그런 조합의 수로 바꿀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복 조합의 속에서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중복 조합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던 방법과 방금 설명드린 방법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많이 사용되는데요. 두 가지 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중복 조합의 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딱딱한 내용이에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드렸는데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반복해서 보시고 그리고 적어도 이 중복 조합의 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그 계산 공식은 정확하게 기억해서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중복 조합의 수를 이제 계산할 때 다른 형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문제의 본질이 중복 조합의 수를 구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교과서에는 예제 1번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x 더하기 y 더하기 z 전체의 4제곱을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조금만 시간만 주어진다면 어떻게 풀이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직접 계산하는 겁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4제곱을 이렇게 좀 끈기 있게 다 그냥 전개해 버리는 거예요.
전개한 다음에 나타나는 그 항의 개수를 다 세워주면 되는데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풀이 방법은 문자 개수가 많아지거나 완전 제곱에 차수가 더 커지면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뭔가 요령이 필요한데요. 그 아래 풀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걸 전개할 때 세 개의 문자 x, y, z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선택하여 곱하면 주어지는 다항식을 전개할 때 생기는 항이 하나씩 만들어진다. 자, 이 상황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정말로 저렇게 전개를 한다면요. 첫 번째 나타난 항 뭐가 될까요? 여기서 x, 두 번째 x 이렇게 곱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x의 4제곱 이렇게 나타나지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항들을 보시면 차수 뭐 x에 대해서 뭐 내림차순 써볼까요? 쓰다 보면 어떤 형태의 선택이 가능합니까? 처음에 x, 그 다음에 y 선택하면 어떤 항 나타나게 됩니까? 이러면은 이제 x 세제곱 y 항이 나타나는데 뭐 이렇게 선택해도 되지만은 어떻게 선택해도 됩니까? 선택을 하다 보면 뭐 y 뭐 x 이렇게 선택해도 되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개수를 다 세어보다 보면 이 앞에 개수가 일단 나타나긴 할 거예요. 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그 항의 개수가 어떤 것이냐는 크게 관심이 없고 방금 이 계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항들 중에서 어떻게 되죠?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아까 방금 같이 이렇게 x, y를 교대로 이런 거 선택하다 보면 x 세제곱 y 항은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 항들은 다 무엇과 구분이 됩니까? 그렇죠? x 세제곱 y 항하고 x 4제곱 항은 아예 다른 거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항 개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자, 이 요령껏 살펴보시면은 결국 이 전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항들은 다 x, y, z 중에서 적당히 선택해서 그것들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항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4차이기 때문에 뭐 중복 허용해서 방금 x만 4번 곱해지거나 x 3개, y 곱해지거나 또 하다 보면은 x 1개, y 2개, z 1개 이렇게 곱해지면 이거 어떻게 나타나지나요? x, y 제곱 z 이렇게처럼 4개를 선택하여 곱하면 다항식 전개에서 나타난 항들을 하나씩 만들어낼 수 있겠죠. x, y, z가 곱해진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x, y, z가 각각 몇 개씩 쓰여졌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x, y, z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택하면 되는 거죠. 4개를 선택하면 그 서로 다른 항 개수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따라서 답은 x, y, z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4개를 선택하여 하는 중복 조합의 숫자와 이제 같아지게 될 겁니다. 조합의 수가 같으므로 계산은 우리가 3H4로 답을 내는 거죠. 자, 3 더하기 4 빼기 1에서 6 만들어 주시고 6시 4에서 6시 2로 변형하니까 답은 15개 이렇게 얻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항의 개수를 구할 때 중복 조합의 수를 이제 쓸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또 볼게요. 자, 주어진 다항식을 전개할 때 얻어진 항의 형태는 어떻게 얻어지냐면 x의 a제곱, y의 b제곱, z의 c제곱 이런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자, 그리고 a, b, c의 어떤 숫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항이 결정이 될 건데 중요한 특징은 이 x, y, z 곱해진 개수가 모두 몇 개죠? 예, 곱해진 개수를 모두 세면 4개가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 차수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게 차수를 더하게 되면 얼마가 얻어져야 됩니까? 4 얻어져야 되죠. 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인 상황이고 이 a, b, c 올 수 있는 숫자들은 어떤 숫자들이 오는 게 가능한가요? 예, 음이 아닌 정수가 올 수 있습니다. 예,
A, B, C 모두 0 이상이고 A, B, C는 정수입니다. 그냥 의미 아닌 정수라고 표시를 해 주어도 됩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A, B, C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세면 되는 거죠. 자,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시간에 또 보여드렸던 그 얘와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펼쳐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해의 개수는 바로 어떻게 계산했죠? 예, 3H4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계산료가 15개가 됩니다. 자, 대부분의 중복 조합의 문제는 방금 제시한 것처럼 이렇게 차수가 같은 1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 문제로 완전히 바꿔집니다. 다음번에 볼 예제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1차 방정식 문제로 다 바꾸어지는 게 가능해요. 중복조합의 문제는.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도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 대면 수업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제가 드릴 건데요. 굉장히 이 형태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미리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중복조합의 수를 계산하는 과정이 지금 이 문제 풀이에 쓰였는데 풀이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 차수가 어떻게 되나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어떻게 되죠? 모두 4가 되는 경우들을 지금 모두 조사한 거죠. 즉, 이 주어진 항이 다 몇 차가 돼야 됩니까? 저 방정식을 전개하다 보면 이제 4차 항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자, 전개를 하다 보니까 모두 차수가 몇 차였죠? 4차였죠. 차수가 다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개수가 다르게 쓰여질 수 있지만은 모두 곱해서 4차항을 만든 거죠. 예, 여기서 차수가 같다는 뜻으로 어떤 단어가 쓰인 거냐면은 예, 차수가 같기 때문에 예, homogeneous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수학에서 차수가 같다고 할 때 뭐 same이라는 표현보다는 homogeneous라는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을 쓰면 차수가 같다, 또 어떤 동등하다, 같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x, y가 서로 이제 곱해져 있죠. 서로 곱해서 동차항이 되도록 차수가 같도록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곱을 우리가 homogeneous product라고 합니다. 동차 곱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다항식에서 차수가 같게 나타나는 그런 항들의 개수를 계산할 때 중복조합의 수가 활용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조합의 수를 표현하는 기호 H가 바로 여기서 왔습니다. 이 homogeneous product 이 기호에서 와서 지금까지는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중복조합의 수가 적용되는 패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기원해서 중복조합의 수를 표현하는 H 기호가 왔다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3번에 나타난 두 개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3번의 첫 번째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제 문자가 이제 A, B, C, D 4개가 있고, 자, 이것을 곱해서 3차식을 전개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면 A, B, C, D 각 4개의 문자에서 중보를 허락해서 몇 개를 선택하시면 됩니까? 예, 3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4개의 문자에서 3개를 선택하는 그런 중복 조합의 수를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4에 3 더해서 1 빼니까 6, 3 이렇게 계산되네요. 자, 63 계산하면 얼마 나타납니까? 20까지 이렇게 나타날 것 같군요. 자, 두 번째, 좀 다른 인수들이 좀 곱해져 있네요.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해야 될 것 같죠. 자, 먼저 A 더하기 B 전체의 세제곱. 이걸 전개할 때 얻어지는 서로 다른 항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A, B 두 문자 중에서 중복을 하기 위해서
세 번 뽑아야겠습니다. 예. 2H3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자, X, Y, Z. 이게 완전 제곱이네요. 자, 여기서 얻어지는 서로 다른 항의 수는 어떻게 되나요? 서로 다른 문자 3개에서 중복하락해서 2개를 선택하면 되니까 3H2 이렇게 나타날 것 같네요. 자, 둘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곱해 법칙이죠. 곱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쪽 먼저 숫자 바꿔보시면 이거는 4C1로 바뀔 것 같아요. 4C3 한 다음에 변화해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면요. 4C2 이렇게 나타나서 4 곱하기 6 하니까 답 얼마가 됩니까? 예, 24가지 이렇게 나타나는군요. 예. 자, 중복 조합을 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에 대해서 봤습니다. 1차식으로 주어진 항들을 완전 제곱에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할 때도 중복 조합의 숫자가 쓰여짐을 알 수 있네요. 자, 시간이 이제 다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다 됐고, 진짜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예제 2번에서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조합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 아주 전형적으로 쓰여지는 문제들입니다. 예제 2번의 이 문제 상황으로 중복 조합의 수를 계산하는 문제는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대면 수업 시간에 이 방정식의 해역 개수를 구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서 중복 조합 관련 내용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대면 수업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